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팬 서현석입니다.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의 국가대표팀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를 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첫 경기를 치렀고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콜롬비아와. 네, 일단 콜롬비아와의 무승부 경기를 치렀고 전반전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됐다. 그리고 후반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총평을 좀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일단 벤투 감독 때와 비교해서 뭐 사실 훈련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컨셉 자체는 막 엄청나게 막 변혁이 일어나거나 선발 라인업이나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월드컵 때 보여줬던 그런 좋은 경기력을 어느 정도 이어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경기 리뷰를 좀 하기 전에 기본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훈련 기간도 되게 짧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훈련 기간도 되게 짧았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세부 전술적인 부분이라는 게 조금 친숙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부 전술이 어쨌니 저쨌니 보다는 뭐 이 팀이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니면 뭐 감독이 이 선수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첫 번째 경기는 뭐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했듯이 벤투가 하던 거를 그대로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잖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벤투 감독님이 지금 첫 경기니까 벤투 감독님이 했던 거를 조금은 쓰면서 첫 번째 경기 선수들이 컨디션이 이렇구나 정도로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라인업도 벤투 때와 크게 뭐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전술적인 컨셉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이걸 하나로 뭐 2대2가 됐으니까 뭐 클린스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콜롬비아가 지금 피파 랭킹 17등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콜롬비아가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에서 3승 1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콜롬비아가 좀 굉장히 폼이 좋고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콜롬비아도 좀 좋은 평가전 상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대2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결과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막 비판할 만하거나 되게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리 선수들 충분히 잘했다. 일단 이 전제를 좀 깔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전부터 초반에 저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주도할 줄은 몰랐는데 전반부터 굉장히 대한민국이 몰아치는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딱 받았던 느낌은 벤투랑 거의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은 좀 더 직선적인 패스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패스가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클린스만 감독이 좀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더 시원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전반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축구가 잘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약간 가나전이 좀 생각이 났어요. 가나전은 그때 월드컵 때 가나전은 좀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초반에 굉장히 좀 몰아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가 좀 잘 풀렸으면 약간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벤투 때보다 좀 침투는 더 많고 그다음에 빌드업을 뭐 예쁘게 만들어 나가기보다 좀 적극적인 뭐 침투 패스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는 좀 시원시원했던 것 같아요. 전보다 더. 그리고 공격수들한테 확실히 좀 공격적인 롤들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뭐 벤투 감독님도 뭐 공격적인 롤을 많이 시키긴 했지만 좀 더 수비 기여도도 되게 높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전반전만 봤을 때는 공격진들의 그 공격수 이제 골을 넣어라 이런 명령을 받은 듯이 되게 공격적인 롤을 되게 많이 수용했고 제가 30분 이전까지 보니까 좀 하프 스페이스를 잠깐 내주는 상황 하나 있었거든요. 그 상황 제외하고는 거의 대한민국이 30분 전까지도 굉장히 그냥 몰아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전반전 내내 폼이 좋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롤을 보니까 폼이 떨어진 거? 뭔 말이냐. 그러니까 뭐 에이징 커브다 뭐 이번 시즌 부진 다 결국 콘텐츠다. 이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오늘 경기에서 뭐 폼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경기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활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폼이 떨어졌다 이런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손흥민이 좀 억가들에게 증명한 경기가 아닌가. 또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좋아요. 네,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만 2골을 넣었고 첫 번째 골은 뭐 골키퍼 이제 압박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압박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골키퍼가 뭐 패스 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골문이 빈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이제 강화차기를 시도했고 그게 골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리킥으로 한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의 슈팅 능력, 솔직히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슈팅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정말 극대화해서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개인에 더해서 뭐 첫 번째 골도 그렇고 압박이 상당히 전반전에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크린스만 감독이 공격뿐만 아니라 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전방 압박 이런 시퀀스 자체는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그건 이제 벤투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전만은 전방 압박도 잘 이루어졌다. 수비도 잘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전만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도 모든 선수들이 뭐 전체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경기를 펼쳐줬던 것 같고 특히 와 황인범 선수는 누가 안 데려가나 싶을 정도였어요. 와, 너무 잘하던데요. 뭐 일단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또 팀 동료인 하메스도 뭐 이번 경기 같이 뛰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큰 리그로 가야 되는 선수다. 네. 이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세리아 인터밀란에서도 뭐 관심이 있다라는 뭐 뉴스들이 잠깐 떴었던 것 같은데 황인범 선수가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 전반전만 봤을 때는 야, 이 선수가 이렇게 돌고 패스 찔러주는 거 보면 너무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 정도로 축구를 정말 잘합니다. 네. 특히 또 마르세유 유탄 딱 뭐 한 장면은 진짜 뭐 그게 압박이 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멋진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네, 우리가 전반전만 보고 이거 오늘 모여서 후토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와, 이 전반전 끝나고 이제 좀 쉬는 타임에 저희가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후반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상반되는 거를 보여줬어요. 일단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좀 수비 라인이 좀 붕괴가 되면서 그냥 손쉽게 한 골을 먹고 시작한 게 좀 후반전에 큰 데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후반전도 얘기를 좀 하자면 시점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47분하고 49분인데 좀 어찌 보면 똑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 로렌조 감독이 굉장히 오른쪽에 대한 침투를 많이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 자체가 뭐 월드컵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점을 많이 내준 루트가 측면이 뚫리고 그다음에 측면에서 컷백 후 마무리 이걸로 참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가나전, 포르투갈전, 그다음에 브라질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문제가 드러났었는데 사실 그게 뭐 크린스만으로 감독이 바뀌었지만 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점 장면의 패턴이 되게 비슷해지는 거면 어찌 보면 이 벤토가 쓰던 전술이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약점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점 장면에서 저는 좀 느꼈던 게 47분 그리고 49분이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수비 집중력이 초반에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50분 전,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 시작 45분에서부터 50분 전은 사실 이때 실점하는 거는 뭐 집중력 부족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뭐 수비 집중력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전술에 의해서 전술적 공략에 의해서 실점했다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의 개인 능력, 콜롬비아 선수들이 그냥 툭툭 풀어나가는데 거의 차단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수비 라인이 공격 라인을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수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똑같은 패턴에서 실점한 것도 큰 문제점이지만 사실 후반전만 봤을 때는 로렌조 감독,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 감독이 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전반전에 원정팀이 2대0으로 지면은 사실 그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위기 쉽지 않죠. 더군다나 또 콜롬비아는 다 그냥 뭐 온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왔기 때문에 컨디션도 뭐 크게 좋진 않았을 텐데 또 후반전에 이렇게 끌어올린 걸 보면은 확실히 콜롬비아를 로렌조 감독이 정말 팀을 잘 만들었다. 이것도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로렌조 감독 특히 콜롬비아 팀을 좀 주요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뭐 북중미 월드컵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콜롬비아 이 팀이 좋은 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왜 지금 4경기에서 이제 3승 1무를 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수 이제 개인을 탓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왼쪽 측면 자리에 좀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좀 아쉽게 빠졌던 게 후반에서는 또 실전 적용이 또 왼쪽 측면이었다 보니까 그건 점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매번 얘기하는 풀백 자리의 보강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보강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풀백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좀 아쉬움이 좀 드러났던 경기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기재 선수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K리그에서 또 서령우 선수나 아니면 이태석 선수나 또 잘하는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선수들이 좀 성장해서 대표팀에 좀 뽑히는 날이 오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진수 선수가 초반에 부상으로 좀 네. 교체가 됐는데 김진수 선수를 대체했던 이기재 선수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만큼 하는 선수가 없구나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렇죠. 좀 이런 공백을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기재 선수가 크로스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몇 번 보여줬는데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김진수 선수보다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네, 이기재 선수가 뭐 이제 크로스나 아니면 이제 뭐 데드볼 상황에서 좀 프리킥도 하나 있었죠. 맞아요. 네. 뭐 골키퍼가 막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드는 선수인데 문제는 좀 스피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특 장점이 좀 나눠져 있는 선수죠. 일단 벤투 감독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선수들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간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우영 선수가 커버 범위가 엄청 넓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또 전반전에 워낙 이제 팀 전체적으로 기여를 올리다 보니까 후반전에 좀 체력이 빠진 뭐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벤투 시절에 좀 생각을 해보면 정우영 선수가 좀 넓은 범위의 커버 범위를 맡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항인범 선수를 내려갖고 투볼란치로 많이 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많은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격진과 수비진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고 이러다 보니 미드필더진들이 굉장히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특히 정우영 선수는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자리 좀 수비 커버 범위 자체가 조금 좁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롤 이제 그 좁은 공간을 잘 지키기만 해주게 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사실 넓은 커버 범위를 맡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보다가 이 자리에 손준호 선수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손준호 선수가 교체가 됐죠. 네, 뭐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나와서는 굉장히 또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좀 커버를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교체 카드 얘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평가전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교체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부상으로 빠진 교체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교체에 대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깔끔한 교체는 좀 월드컵의 벤투가 보여줬던 그 정도의 수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처음으로는 뭐 오영규, 이강인 선수가 먼저 투입이 됐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상호 선수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좀 같이 투입되는 그림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오영규 선수, 이강인 선수를 보자면 일단 뭐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선수들이 좀 테스트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조규영 선수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갔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그냥 측면 자리 정우영 선수가 빠진 자리에 그대로 좀 들어갔는데 좀 활약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두 선수가 해외에서 넘어왔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선수가 조금은 체력적인 부침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영규 선수 경기를 좀 제가 좋아해서 좀 오영규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경기를 좀 팔로우하는 편인데 오늘 확실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솔직히 제일 놀라웠던 게 뭐 셀틱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사실 콜롬비아 수비수들이 그래도 피지컬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밀어낸 오히려 오영규 선수가 몸싸움을 앞서는 그래서 진짜 딱 포스트 플레이 해주는데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등딱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흔히들 등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고 오영규 선수는 이제 뭐 고교 시절에서도 좀 월반에서 뛰는 선수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힘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고 특히 뭐 김천 상무에 가서부터는 뭐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완성이 되면서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경기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영규 선수의 이 선수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오늘만큼만 해주면 또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영규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는 이 정도면 평가전
첫 번째 경기 뭐 클린스만이 이제 후반 60분에 나온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오영규 선수가 대표팀의 첫 번째 스트라이커는 일단 아니고 그다음에 아직 어린 선수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 부분이나 아니면 좀 터치가 좀 길어지는 부분 아니면 동료들과 좀 동선이 겹치는 부분 뭐 이런 좀 몇몇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고 하긴 또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또 처음 해외에 갔다가 맞아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 겪으면 되게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그 과정이. 오영규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오는데 시차 적응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 얘기를 실제로 했는데 뭐 사실 해외에서 첫 번째로 국가대표에 소집돼 갖고 시차 적응을 한 오영규 선수인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이강인 선수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저는 이강인 선수는 완벽하게 본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연계도 동료들과 뭐 예전처럼 잘 되고 뭐 마무리도 뭐 시도하려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그 중원에서 딱 3명 정도 제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킥도 얻어내고 마지막에 그 장면이 약간 별미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랑 주고받으면서 크로스하는 장면은 좋았고 그냥 이강인은 이강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활용도가 좀 높게 되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가 됐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느꼈던 점은 와 경이롭다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바라보는 시점이 너무 높았나 봐요.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고 확실히 이게 좀 해외에서 오고 또 경기 템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교체 자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오늘 오영규 선수, 이강인 선수는 확실히 좀 다음 경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반전에 2골을 빠르게 넣었지만 후반전에 2골을 좀 빠르게 실점을 하면서 2대2가 되는데 결국 이제 결과는 2대2가 됐고 뭐 약간 좋은 면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저는 뭐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평가전이 문제점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 이 경기를 토대로 뭐 수비 라인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강력이 벌어지는 문제도 또 정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얻었으니까 뭐 당장 이제 우루과이전부터 이게 수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소집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뭐 그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얘기하자면 클린스만 감독이 확실히 독일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분데스리가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처럼 압도적인 공격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축구를 조금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역시 독일 감독이다 스타일이 그 막강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전차 군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일을 그런 것처럼 공격을 조금 압도적으로 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확실히 우루과이전까지는 아마 뭐 세부적인 전술이 크게 뭐 반영되고 그러진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한 5경기 7경기 정도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의 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아시안컵까지 준비 기간 동안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전반전처럼만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은 아시안컵 우승이 꿈은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전만 봤을 때는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후반전 아쉬웠다 에올 것 같아요. 또 후반전도 이제 경기 전체가 아쉬웠다기보단 딱 그 2장면 그게 너무 손쉽게 실점으로 또 이어졌기 때문에 막 내내 두들겨 맞고 막 그랬던 흐름은 또 아니거든요. 후반전도 이게 뭐 이기재 선수 쪽 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분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또 나상호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누가 잘했냐라고 얘기하면 콜롬비아가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제 2대2로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우루과이와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본과 같이 이제 상대를 잡아가지고 또 일본이 또 오늘은 우루과이랑 경기를 해서 1대1로 비겼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또 상대를 바꿔서 이제 일본이 콜롬비아랑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루과이랑 하게 될 텐데 또 다음 경기를 보면 이제 일본도 이제 콜롬비아랑 할 거니까 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까지 치르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현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진짜 좀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평가전이니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 요 정도 되구나 정도는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큰 의미를 두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디 갈 거냐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재미도 약간 있을 것 같다. 다음 그죠. 경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콜롬비아가 일본을 대파한다. 그럼 갑자기 한국 떡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콜롬비아가 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아 잘한다. 네. 콜롬비아 오늘 잘했고 일본도 보니까 뭐 우루과이가 발베르데가 한 골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일본 선수는 어떤 선수가 넣었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뭐 우루과이도 굉장히 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드컵에서 우리 또 한번 만나봤잖아요. 네. 때문에 우루과이 쪽에서는 이를 한번 음. 갈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루과이는 조금 야 한국 한번 이제 잡다 월드컵 복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조금 이제 선수들끼리 치열한 장면도 있었고 좀 약간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거친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평가전 치고는. 근데 이제 다음 경기는 진짜다. 이거는 서로 뭐 평가전이지만 약간 진심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자, 다음 경기가 진짜로 네. 불꽃 튀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경기 리뷰 콜롬비아와 대한민국의 경기 리뷰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경기 지나면은 또 저희가 리뷰하러 올 테니까요. 그 경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